1장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것과 동시에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활동을 한 연예인에게 상을 주는 연기대상의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형식적인 행사라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어하는 상이기에 시상식을 보는 모두의 눈에 긴장과 초조가 생겨났다. 연기 대상 비하인드의 송현우. 작년 대상 수상자였던 여배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미소를 띤 남자가 주변인의 환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또렷한 이목구비, 훤칠한 키만큼이나 다부진 몸매의 남자가 시선을 끌며 성큼성큼 시상대로 올라갔다. 그런 그를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멀지 않은 곳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서 실장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여자가 몸을 돌렸다. 체격에 맞지 않게 순박한 인상의 남자는 시상대에 오르는 현우만큼이나 밝은 표정이었다. 대상이래요. 30도 안 돼서 연기 대상이라니.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게요. 서 실장님은 안 기쁘세요? 남자의 말에 여자가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여자의 모습에 남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한 달 전에 매니저로 들어온 그와는 달리 앞의 여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우와 소꿉친구인 관계였다. 남녀 사이에 소꿉친구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적어도 현우의 경호원인 여자는 성격이 강한 현우를 관리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서 실장님은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김 매니저님. 전 매니저도 아니고 하물며 현우도 아니에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자르듯 정리하는 여자의 말에 김 매니저의 말문이 막혔다. 여자의 몸으로 경호원이라는 험한 일을 해서 그런지 표정만큼이나 말수도 없었고 말을 하더라도 거역하기 어려운 힘이 느껴졌다. 품에 다 안기도 어려울 만큼 꽃다발을 받은 현우가 그를 향해 소리치는 관중을 향해 보기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홀리듯이 빠져드는 미소, 그의 미소에 관중석에서 다시 환호정이 터져나왔다. 품에 가득 안은 꽃다발을 내려놓은 현우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여배우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그런 현우를 보던 여자의 눈이 짧게 꿈틀거렸다. 아, 오셨습니까? 그녀의 곁을 지키던 매니저가 몸을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행동에 몸을 돌린 여자 또한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현우도 키가 컸지만 대표라는 이는 현우보다도 한 뼘은 더 컸다. 리엠 엔터테인먼트 대표 문태호. 모델로 토비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배우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찍은 드라마의 시청률과 영화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을 정도로 그의 커리어는 화려하고 완벽했다. 그런 그가 은퇴를 하고 소속사를 세웠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경력만을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다. 아, 대상을 타긴 탔네요. 태호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매니저가 가까이 다가왔다. 워낙 비하인드가 하반기에 핫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님, 당연한 결과라는 건 없어요. 벨벳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더는 상대가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느껴졌다. 저 특유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리엠과의 대립에서 무너진 경쟁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지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은 서 실장이 고생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언급되자 진이 몸을 움찔댔다.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도 그에게 휘둘리는 기분이었다. 젠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지만 진에게 문태호는 겉모습만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사람이었다. 경호원인 제가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반은 매니저처럼 활동하셨죠. 촬영장에 현우 놈을 데리고 다닌 것만으로도 고생했다는 말을 듣기에는 충분하죠. 대상을 받은 소속사 배우에게 하는 말치고 왠지 모르게 뼈가 느껴졌다. 무슨 말씀이냐며 매니저가 물어보려는 순간 태호의 지갑에서 카드가 빠져나왔다. 김 매니저는 현우 담당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던가요?
이제 한 달입니다. 이제부터 힘들어지겠군요. 우선 이걸로 오늘 뒤풀이는 해결 보도록 해요.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네? 카드를 받아든 매니저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껌벅였다. 하지만 할 말이 끝난 태우의 눈은 시상 소감을 말하려는 현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언제나 아껴주시는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나오는 소감이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거침이 없었다. 또렷한 소감이 이어질수록 진과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드라마 관계자는 물론 스태프의 이름까지도 말하는 현우가 소속사 사장인 태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표님, 창백해진 매니저가 그를 불렀지만 태호는 눈썹조차 꿈틀대지 않았다. 현우를 향해 있던 시선이 진을 향해 옮겨졌다. 매니저처럼 당황하진 않았지만 현우의 소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녀의 미간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분위기가 어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인지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소감을 끝낸 현우가 청중을 향해 환한 미소를 보였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주아 씨, 현우의 손이 대상을 발표했던 여배우를 향했다. 현우의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뜬 것도 잠시 주아가 현우의 손을 붙잡았다.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던 진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최근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될수록 환호성과 비명이 홀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비명을 듣던 현우가 주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매니저의 눈이 커지고 태호의 미간이 꿈틀댔다. 현우가 돌발 행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하던 말조차 있게 할 정도로 생각 외의 것이었다. 그리고 둘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진이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10살의 현우를 처음 만났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사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설렜던 감정은 좌절로 변하였고 좌절은 어느새 포기로 바뀌었다. 한 번은 자신을 볼 것으로 생각했던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젠 자신 따위는 없어도 현우는 충분히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다. 대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라며 대중에게 소개하는 현우를 보는 순간 포기는 다짐이 되었다. 서 실장님, 상념을 깨는 부름에 진이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태호의 시선이 현우가 아니라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가라앉아 있던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린다. 태호의 시선은 불편하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저 시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네. 대표님, 저 짓을 해놓았으니 정문은 물론이고 후문으로도 나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서쪽 별관의 준비를 시켜놓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해도 알고 있죠? 조용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지시사항을 말하던 태호가 말문을 닫자 진이 얼굴을 들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단정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던 태호의 눈빛이 지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대표님? 놈 하나 때문에 서 실장이 전부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죠? 네? 진이 되물었지만 이미 태호는 몸을 돌린 상황이었다. 태호가 움직이자 거리를 두고 서 있던 몇몇이 그의 뒤를 따랐다. 터질 것처럼 뛰는 심장이 소리 없이 숨을 내쉬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꺼내는 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고개를 저으며 진이 정신을 차리듯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를 따라 리엠에 입사한 지도 벌써 7년이었다. 단역에 조연만 하던 친구가 어느새 대상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톱배우가 되어 있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 마음을 갈무리한 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현우를 처음 만난 건 10살이었을 때 새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진의 생모는 진을 낳자마자
죽었다고 했다. 털을 잡지 않고 돌아다니던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나 잠시 자리를 잡는 듯 하더니만 곧바로 진을 버리고 종적을 감추었다. 새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새어머니는 그녀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리엠 관계자분이시죠? 시끄럽다 못해 귀가 얼얼할 정도로 긍음이 울리는 클럽에서 진을 부르는 소리에 오랜 상념에서 벗어났다. 1차, 2차로 시작된 뒤풀이는 새벽이 깊어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지만 진은 몇 차인지도 알지 못하는 클럽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저기 룸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습이 안 돼서 매니저님에게 부탁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우시겠는데요. 한두 번이 아닌 듯 말을 꺼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별 동요가 없었다. 몸에 남아있는 술기운을 밀어내듯 진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힘으로 그녀를 키울 수 없었던 새어머니는 친구의 집으로 가자며 진의 손을 붙잡았다. 새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진은 현우를 처음 만났다. 어? 아직 안 갔어? 완전히 풀린 눈에 발그스련 얼굴. 진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현우에게서는 몇 시간 전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조금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보았던 가장 밝았던 빛. 그 빛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 또한 빛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시간도 있었다. 취했어. 돌아가자.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어딜까? 진, 너도 놀자. 여기 진짜 재밌다니까.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현우에게서는 역겨울 정도로 독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3차 이후로 사라진 현우를 찾느라 클럽이라는 클럽은 전부 뒤지고 다녔다. 한 달 전에 그만둔 매니저라도 있었다면 한결 일이 편했을 테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매니저는 진이 손을 보태야 할 정도로 어설펐다. 평소에 진은 현우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었지만 하필 새어머니에 관한 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와 있었다. 다행히 상황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새어머니에 관해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느라 통화는 평소보다도 길어졌다. 통화가 끝난 후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이미 그는 매니저와 함께 자리를 빠져나온 후였다. 같이 놀자. 취했어. 아파트로 데려다 줄게. 싫다니까. 미간을 찌푸린 모습조차도 매력적이었지만 15년 이상을 곁을 지킨 진에게는 조금의 감흥도 주지 않았다. 진에게서 빠져나온 현우가 몸을 비틀거리자 눈치를 보던 매니저가 서둘러 달려왔다. 서 실장님. 죄송. 차로 옮기죠. 저 언니 웃긴다. 우리 이제 시작했거든요. 오빠가 싫다는데 왜 그래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연인이기를 선언한 주아가 함께 있었다면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전까지 함께할 여자라고 소개한 주아는 어디로 가고 현우의 곁을 지키는 여자는 진보다도 주아보다도 훨씬 어렸다. 뭐예요? 답 없이 응시하는 진의 시선에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뺐다. 그녀까지도 빛나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곁에 있으면 자신도 빛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녀의 철저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자 진은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옮기죠. 네. 현우 씨, 좀 걸어보세요. 나 아직 안 취했다니까. 고집을 피우는 현우를 붙잡은 매니저가 사라진 후에야 진이 피곤한 숨을 내쉬었다. 어느새 시계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룸의 주인공이었던 현우가 사라지자 룸에 있던 이들이 쭈뼛쭈뼛 진의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다. 신임 매니저가 왔다기에 조금은 편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문 대표님은 다르시군요. 엉망인 룸을 나가려는 진의 곁으로 클럽 매니저가 다가왔다. 진은 클럽 매니저의 매력적인 미소를 가라앉은 눈으로 응시했다. 제가 올 거라는 걸 아셨으면서 현우 씨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송 배우는 저희 클럽을 이용해 주시는 VVIP가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 이쪽으로 좀 와주십사 했을 뿐입니다. 그 최상의 서비스로 약점이 될 만한 건 주시면 안 되죠. 말을 끝낸 진이 클럽 매니저를 향해 손을 벌렸다. 테이블의 가운데에 놓여있던 초콜릿이었다. 초콜릿을 보는 클럽 매니저의 입가에 미소가 생겨났다. 초콜릿을 비틀자 보이는 하얀 가루에 클럽 매니저의 눈이 옅게 떨렸다. 그저 유희를 즐기기 위한 보조제일 뿐입니다. 저희 업소는 문제가 될 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보조제가 현우 씨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이라면 이곳 출입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단칼에 자르는 진의 행동에 클럽 매니저가 손을 들었다. 어리바리한 신입은 대화와 약간의 금전으로 적당히 달랬건만 역시나 앞에 여자는 쉽지 않았다. 사내들조차도 힘들어하는 연예계에서 벌써 7년 가까이 버텨오고 있는 여자였다. 하물며 경력 있는 매니저들조차 고개를 젓는 송현우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능숙하게 컨트롤해온 여자이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기를 얻은 현우는 망가졌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진이라는 저 여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기에 리엠의 문태호가 저 여자를 현우 옆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조심하겠습니다. 어설픈 행동으로 주요 고객을 놓치면 저도 오너에게 한 소리 들으니 말이죠. 한 걸음 물러나는 클럽 매니저를 보며 진이 소리 없이 숨을 내쉬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처리는 걱정하지 마시죠. 언제나 해왔던 일이니 말이죠. 단역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주연이 되어 가면서 받기 시작한 주목만큼이나 현우는 망가졌다. 리엠에서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다.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젠 미련 없이 떠날 마음을 먹었건만 유난히도 하루가 길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체근하며 진이 클럽을 나왔다. 차에서 잠든 현우를 본 진이 매니저를 보았다. 자신만큼이나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아닙니다. 어차피 대표님 아파트에도 잠시 들러야 해서요. 네? 진의 물음에 매니저가 안주머니에 놓아둔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실은 대표님 선약이 이 부근이셨더라고요. 상대하신 클라이언트와 트러블이 있으셨는지 그걸 수습하시다가 휴대폰을 놓고 나오셨답니다. 그걸 찾으러 갔다 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건데 그 사이에 현우 씨가 저럴 줄은 몰랐네요. 조금은 질렸는지 피곤한 얼굴로 매니저가 고개를 저었다. 현우의 전 매니저는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못해 먹겠다며 도망치듯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이제 한 달, 슬슬 현우가 어떤지 알려주지 않아도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휴대폰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야 감사하지만 그래도 연락 먼저 드리고 가면 되니까. 현우만 아파트에 데려다 주시고 이만 가보세요. 저한테 시키신 일인데 괜찮을까요? 마침 전에 드릴 것도 있고 괜찮아요. 이리 주세요. 매니저는 해야 할 일을 하나 덜었다는 기쁨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진에게 넙죽 건네었다. 휴대폰을 받아든 진이 눈을 감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이만 퇴근할게. 들어가. 진아,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에 진이 몸을 움찔거렸다. 진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난 더 올라갈 거야. 겨우 이딴 나라에서 주는 대상 따위에 만족할 수 없어. 그럼 네 관리를 좀 해. 진의 잔소리에 현우가 감았던 눈을 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제나 곁에서 그가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만 계속하고 또 계속할 뿐이었다. 그런데도 싫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잔소리는 싫기보다는 듣기 좋았다. 내 관리는 소속사가 해주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도 알아서 잘해. 쓸데없는 잔소리는 적당히 하고 말이지. 잠이 든 현우를 보던 진이 문을 닫았다. 들어가시라는 말과 함께 현우를 태운 차가 출발했다. 혼자 남은 길 위에서 진이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현우의 일은 끝났다. 이젠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현우가 사고를 쳐서 한 번 방문했던 것을 포함하면 두 번째 방문이었다. 급한 대로 태우의 비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을 연 기억까지는 선명했다. 휴대폰만 놓고 가려던 걸음이 넥타이까지 맨 채 그대로 잠든 모습이 불편해 보여 손을 뻗은 것이 실수였다. 태호가 깊게 잠들었다고 생각했건만 넥타이에 닿기도 전에 그에게 손을 잡혔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버렸다. 예상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평소였다면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손가락 하나 까닥할 기력조차 없었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어깨와 허리를 감싼 굵은 팔에 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다정한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서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뻑뻑한 눈을 깜박이며 진의 눈이 창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들어 있는 태호에게 향했다. 술을 핑계로 충동적으로 실수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참지 말라는 속삭임과 다독임에 흔들린 건 자신이었다. 왜? 태호는 모델로도 배우로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다. 그건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소속사 사람들조차 대표가 싫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꺼낼 때가 많았었다. 하지만 어제 그는 지금까지 진이 알던 문태호가 아니었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냈고 부드럽기보다는 거칠고 집요했다. 섹스를 하자며 내민 손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만큼이나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지만 진은 애써 호기심에 억눌렀다. 몸을 안고 있는 팔이 느슨해지자 그에게서 빠져나온 진이 침대에서 내려왔다. 참으려 했지만 진의 입에서 힘든 신음이 흘러나왔다. 연이어 있었던 섹스의 흔적이 아직 온몸 곳곳에 남아있었다. 신음을 참고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언제 깼는지 익숙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았다. 아, 어딜 가려고? 나른한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웃음이 평소보다도 부드러웠다. 7년을 보아온 대표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알던 그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다르게 다가왔다. 나긋하게 건네는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몸에 닿는 손길은 거침없었다. 봉긋하게 부푼 가슴을 감싼 그가 딱딱하게 솟은 유실을 손가락으로 비틀었다. 잠깐이나마 가라앉았던 열기가 그의 손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의 손을 피해 몸을 빼려 했지만 다른 손이 오므리고 있던 허벅지를 파고들었다.